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소영견이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은 검은 대형견 한 마리가 달려와서 소영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견주는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흥분한 상태에 대형견을 떼어놓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소형견은 피를 많이 흘려 숨졌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법에 규정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형견의 견주,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그 대형견이 로트와일러라는 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2조에 외출 시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맹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나온 로트와일러 견주는 동물보호법 47조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트와일러가 보니까 3년 전에도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견주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니까 목줄이나 입마개를 정말 채웠어야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인근 주민들하고 벌써 여러 차례 갈등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 이외에 당연히 소형견이 숨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법에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사처벌까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피해 견주 입장에서는 또 로트와일러 공격을 저지하다가 부상까지 입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상해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 과실이 좀 있긴 하지만, 과실상해죄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법률 사연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법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법이 사람을 살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자, 우리의 성인지 감수성은 안전 단계일까요? 자, 이제는 굉장히 좀 익숙해지셨죠.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인권 감수성을 좀 길러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자, 어디까지가 웃고 넘길 수 있는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형사적으로 또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까요? 오늘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김영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변호사님은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도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보통 보면 가해자가 이게 몰랐다, 해당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나요? 많이 주장하죠. 네. 네. 추행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또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근함의 표시였어.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 입장에서. 네. 그런데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간에 그렇게 가해자의 의도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는지 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으면 그게 성희롱이고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가해자가 맨날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본인들의 행동을 사실 조심을 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서 네.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성희롱과 성추행을 조금 구별해서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희롱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네. 신체적 성희롱은 말 그대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추행과 거의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 성희롱 중에서 신체적인 성희롱은 사실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리고 언어적인 성희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담패설 말로만 같은 하는 것들, 거. 그런 네. 것들인데 그다음에 신체 비하 발언 이런 네. 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인데 이건 우리가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되기는 좀 어렵고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성희롱적인 느낌을 주는 것들, 뭐 위아래로 막 훑어본다든지 남들이 보고 있는데 막 대놓고 막 야한 영상 본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시각적 성희롱인데 이걸 딱히 형법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성희롱은 징계 규정이 있지 네. 형사처벌 안 되지만 그런다고 다 형사처벌이 안 네. 되는 게 아니라 성희롱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성희롱이 추행에 해당할 때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되고 그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될 때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라고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이 이제 훨씬 넓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얼마 전에 기사에서 대구시청 소속 여자 핸드볼 감독이 선수들을 술자리에 강제 동원하고 네. 성추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사안을 기사에 나온 것만 토대로 봤을 때 네. 지금 술에 취한 감독이 귓속말을 한다면서 선수들의 귀에 바람 불고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 그다음에 신체 일부랑 속옷을 만지는 이런 행동도 했다는 거고요. 네. 그 이런 술자리를 4월에만 3차례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행동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게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아직은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해보면 네. 귀 속에 바람을 불고 입맞춤 한 것은 신체적인 성희롱이고 성추행에 해당되는 있는 거고, 부분이고요. 네. 신체 일부랑 속옷도 만지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요. 신체적인 부분이고요. 보통은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되는 사안이지 않아라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다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귀 속에 바람을 불고 입맞춤까지는 모두 네. 다 동의가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여성이라면. 근데 신체의 일부라고 했을 때 네. 뭐 어디는 성추행에 해당하고 네. 어디는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매하죠. 근데 네. 대부분은 다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체의 모든 부분. 신체의 모든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네. 불쾌감 느끼실 거 안 느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얼굴을 왜 만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머리를 막 쓰다듬었다. 네. 이거는 불쾌감 느낄까 안 느낄까요? 그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성이 같은 동성이요, 뭐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성립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성일 때는 더 민감하죠. 이성의 남성이 변호사님의 머리를 쓰담 하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네. 이태원 클라스에서 네. 주인공이 네. 그 좋아하는 여자 네. 그 있었잖아요. 네. 그 머리를 많이 쓰다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거를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네. 피해자가 그거를 추행으로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렇죠. 느꼈다면 네. 추행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양해한 부분이 있었고 네. 만지는 방법도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거기서 만약에 이 머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만졌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는 약간 기특하다는 듯이 이렇게 네. 만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만지는 방법.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순간에 보니까 성추행이구나 싶게 느껴지는 게 위아래를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이렇게 팔뚝을 잡는 행위.
그 팔뚝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가슴에 가까운 부분 거기는 거의 이걸 상완이라고 하나요? 네. 상완은 그렇고요. 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성추행에 해당되는 경우가 성추행에 많고. 해당돼 그러면 팔목을 잡았다. 팔목. 네. 팔목은 사실은 이게 대법원 몇 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네. 가지마라고 하면서 팔목을 붙잡은 거예요. 아, 네. 그 사안에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봤는데 아마 지금은 가능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정말 유의해야 될 게 기존에 그런 판례가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네. 있는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있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외부인이 참석한 자리에 분위기를 맞추라고 자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회식을 핑계대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강제적인 이제 술자리 회식을 참석. 강제로 하자 참석의 자율성을 안 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전형적인 갑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에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직장 내 괴롭힘도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성희롱으로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네.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네. 직장 내에서 괴롭힘. 벌어지는 괴롭힘으로 네. 볼 수 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상담을 한 게 본인은 순댓국을 먹기 싫은데 그렇게 과장님이 매일 점심에 순댓국을 먹자고 한다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사실은 네.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네. 상관없는데 네. 거절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네. 그렇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제가 그것을 싫어합니다. 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고 하는지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문제를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이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가해자와 관계 때문에 바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참고 있으면 또 본인이 계속 피해를 당하게 되고 또 남들이 저 친구는 이 정도 사안은 다 양해가 되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불합리한 그런 행동을 당했을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멈춰달라, 하지 네. 말아라. 네.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런 행동들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짚어봤고요. 변호사님 굉장히 명쾌한 기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 마이클 잭슨의 벤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소영이었습니다.